안녕하세요. 다알지 타로 방송입니다. 2020년 새해 운세를 점성술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천칭자리, 정갈자리, 사수자리, 염소자리에 해당되시는 분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제네럴 방송인 거 잘 아시죠? 재밌게 봐주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새해에 어떤 각오와 마음가짐, 새로운 계획을 적어보세요.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고 기도를 하시면 잘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도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이제 새해의 운세가 어떨까 한번 명상을 해보세요. 네, 9월 23일에서 10월 22일 천칭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별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연애와 금전, 직업, 사업, 주의사항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는 어떨까? 자, 비너스와 보니까 캔서 이렇게 계자리가 보이고 있네요. 봄에는 어떤 과거에 대한 어떤 추억으로 여행을 다녀오거나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을 즐기면서 이야기를 이게 들어주고, 주로 좀 들어주는 쪽이 더 좋겠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화목하게 시간을 즐기면서 잘 지낼 수 있다면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애인이나 파트너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뭐 관심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잘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너무 집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죠. 이제 상대가 이제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관심인지 집착인지 어떤 구분을 좀 잘 하셔가지고 대인 관계를 좀 원만하게 하시면 좋고요. 어떤 모임이나 동호회, 친목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여름에는 이 토성의 기운과 그다음에 에어리스 이제 양자리, 이 여름에는 현실이 좀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극복하는 정신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 의욕도 왕성한 시기예요. 직설적인 말투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연인 관계에서는 서로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원인이 자신에게 있을 수 있어요. 지나친 강한 성격으로 인해서 지출과 낭비가 발생될 수 있는데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진실한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실천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격 부분에서 언행이 나오잖아요. 그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겸손함을 좀 잊고서 살면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이 목성과 염소 자리가 보이네요. 이제 가을이 오면 이제 자신이 노력한 만큼 한층 더 성숙해지는 시기예요. 인내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파트너와 배우자와 함께 이루어내는 성과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싱글이신 분들은 사회조직적인 부분이나 친구들 간에 예의 바른 사람으로 더 존중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이 주어지는 그런 가을이 되겠습니다.
겨울에는 이 마스, 화성과 파이시스, 물고기 자리가 있네요. 겨울에는 재물운이 따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어떤 말을 해도 잘 받아줄 것 같은 사람으로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애인이나 아니면 파트너 그런 부분이 아닌 또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부분에서 배우자나 애인이 있으신 분들에게 약간 좀 그 불안감 이런 걸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너무 사교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지나친 사교성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시고 뭐 불화가 일어나더라도 잘 이해를 시키면 좋겠고요. 금전적인 운은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또 주변에서 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네, 본인이 하기 나름인데 잘만 이렇게 뭐 어울리고 협조가 되고 하면 아주 행복한 시기를 보낼 것 같다는 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있어서 이렇게 연애운에 있어서 이게 유혹자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스콜피오가 있고요. 그 다음 정갈자리, 그 다음에 플루토 명왕성인데요. 파트너가 있는 사람들은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거나 질투심, 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뭐 타인의 이간질로 인해서 그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좀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만일 어떤 부부지간이라든지 파트너에 대한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뭐 거짓말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심이라든지 그렇게 조금 알게 되더라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시비를 걸 수 있는 아니면 뭐 어떤 다툼으로 인해서 이별의 고비라든지 이런 걸 좀 넘길 수가 있어요. 좀 알아도 모르는 척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싱글인 분들은 상대의 보여지는 부분에 외적인 부분에 그런 더 많이 마음이 가고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어떤 진실적인 부분을 떠나서 보여지는 부분에 현혹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사람을 좀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싫고 외로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즐기기 위한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뭐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유흥업소 출입이라든지 뭔가에 중독이 돼서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중독이 돼서 유혹에 빠지거나 약간 방탕한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뭘 원하는지 잘 살펴서 혹시라도 이런 좀 잘못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금전운을 보면요. 캔서하고요. 그 다음에 염소 자리가 보이고 있네요. 이제 캐프리콘이 보이고 이제 금전운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얼음여왕이라고 나왔어요. 금전운은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그 인내력이라든지 지구력이라든지 이런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함으로써 얻어지는 결실, 이게 쉽게 얻어진다는 결론은 아니고요. 더욱 자기 감정의 조절을 잘 하여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목표에 대한 성공은 있을지라도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만의 어떤 고통, 슬픔 이런 걸 겪으면서 이겨내야 하는 그런 결과로서 아픔에 대한 어떤 대가나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직업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황소 자리하고 천칭 자리가 보이네요.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가나 어떤 일에 있어서 계약서를 좀
계약 관계에 있는 그런 거를 철저히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어떤 조건이라도 자기 편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좀 지나치면 구속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좀 권위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러나 매달리는 그 약자의 모습으로 이제 오히려 그렇게 약자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좀 정당하게 좀 좋은 관계로, 너무 권위적이지도 않고 너무 매달리지도 않고, 그런 것보다는 적당한 관계로서 이 일에 대한 발전이 있는 그런 관계로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주의사항을 보면 여기 처녀자리 볼고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어떤 정해놓은 틀에서 융통성 없이 행동을 하면 신경성으로 병이 올 수 있습니다. 희생하는 마음으로 타인에게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자신의 어떤 너무 이렇게 예민한 성격으로 인해서 건강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것도 상대방이 답답해 할 수도 있고요. 스스로를 고독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그런 편안한 마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마음을 절제하고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고 해서 자신이 너무 희생만 한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니까, 자신이 나중에 내가 다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약간 융통성 있게 행동을 하고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카드입니다. 자, 이상으로 천칭자리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10월 23일에서 11월 21일 정갈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별로 알아보고요. 연애, 금전, 직업, 사업,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자, 봄에는요, 달과 처녀자리 보이네요. 봄에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고요. 시간이 나면 봉사활동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신의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죠. 자신보다 좀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이나 존경스러운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성과가 있겠습니다. 투기성이 있는 펀드나 투자는 노력한 이상의 좀 대가의 운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단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그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신 정보가 좀 정확한 게 좋겠고요. 그런 것에 이제 몰입을 하고 하면 좀 어떤 성과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태양과 처녀자리. 여름에는 계획적으로 안정된 투자, 또 성과가 있고요. 그런데 성과가 있고 자신의 관리, 자기 관리, 건강 이런 데 좀 힘을 써야 되고요.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고요. 싱글인 사람들은 만일 상대를 처음 만나는 경우 좀 예의 바르게 깔끔한 이미지로 대하는 게 좋고요. 또 너무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너무 똑똑한 모습을 보이고 상대를 좀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선인데 자신의 주장을 먼저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어요. 말투에서나 아니면 표정에서
또 아니면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성격의 완벽함,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밝게 웃으면서 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을에는 비너스와 그 다음에 이제 양자리가 보이죠. 가을에는 좀 대체적으로 끌림의 매력을 발산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뭐든지 열정적으로 일을 해내는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생기발랄하고 활동적인 모습은 그 사회에서나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가정에 있어서 항상 좋은 사람으로 인기가 있고요. 헤어스타일이나 의상 이런 데 자신을 멋지게 변신시켜 보려고 외모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되고요. 이제 소비를 잘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냥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해서 재투자가 될 만한 것에 이제 뭐 소비를 한다거나 가치 있는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단순한 낭비가 아닌 그냥 재투자의 개념의 어떤 새로운 변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겨울이 되면 주피터 목성과 세지테리어스 공수자리, 겨울에는 마음이 낙천적인 그런 감성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가까운 국내라든지 해외여행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층 성장시키게 된다면 좋겠어요. 삶에 대한 그 생각을 깊이 하게 되고 정신적인 깨달음으로 마음의 양식을 얻으려는 시기예요. 그래서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대하여 걸으면서 좀 생각을 한다든지 인생에 대한 공부가 좀 더 많이 되는 그런 시기예요. 밝고 긍정적인 자신의 삶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면 행복한 삶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애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황소자리, 그 다음에 제미나이, 쌍둥이 자리, 이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은 서로 소통이 잘 되어서 이제 마음이 잘 맞아지는, 그래서 현실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카드인데요. 싱글인 분들은 뭐 동화 속의 사랑을 꿈꾸는 건지 비현실적으로 너무 환상에 젖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한다거나 뭐 공주병, 왕자병 이런 현실적이지 못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연애할 때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시시하거나 실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이제 금전운, 사자 자리와 쌍둥이 자리예요. 타인의 시선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은 실속이 없을 수 있습니다. 좀 당당하고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에서 금전운이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막 횡재운이 있다 이런 건 아니고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노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노력에 대한 대가는 항상 뭐 어렵지 않게 주어진다, 이런 카드예요. 그 다음에 직업이나 사업, 이게 그 황소자리와 처녀자리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직업이나 사업적인 부분에 직장인이나 사업가나 재산 증식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강하게 가지면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명석한 두뇌와 성실함, 그런 사회성 같은 거는 좋은데 스스로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너무 과로를 한다거나 또 육체적인 것보다는 좀 신경성, 그런 걸로 인해서 오는 병이 될 수가 있어요. 일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물질에 대한 집착, 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모두 신경성에 해당이 되는데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직장인이나 사업가나 일단 너무 마음을 졸이지 말자. 그냥 좀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는 그런 사회성을 좀 가지고 생활을 하자, 이런 카드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으로 여기 뭐 캐프리콘 보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책을 많이 보거나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이제 마음적으로 힘든 시기에는 차라리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완고한 생각이나 자기 방어적인 생각, 이게 이제 미래를 좀 어둡게 만드는 그런,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이 내면에 존재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매사에 긍정적이고 순리대로 생각을 하고요.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주의할 점은 미리미리 걱정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더 빠른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콜피오 정갈자리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11월 22일에서 12월 20일 궁수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별로 알아보고 연애, 금전, 직업, 사업, 주의사항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봄. 봄에는 목성과 황소자리가 보이네요. 봄에는 꾸준하게 일을 하고 일을 하면은 꾸준하게 금전이 모이는 시기예요. 물질적이든 일이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이고요.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면 호감을 줄 수도 있고 좋은 이미지로 인하여 파트너가 없는 분이라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있는 사람이라면 애정이 더 깊어지는, 그리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멋진 연애, 멋진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름에는 달과 개자리, 캔서 이렇게 보이지요. 여름에는 감수성이 풍부해지는군요. 지나치게 감수성이 풍부해지면 혼자 있는 사람에게는 약간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요. 파트너가 있는 사람에게는 모성애적인 사랑으로 지나치면 집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계획적인 시간과 목표를 가지고 지낸다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많이 생기면 공상이 많아질 수 있고요. 폐쇄적인 마음이 들 수 있으니 너무 그런 것보다는 좀 적당히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교류를 하고, 뭐 아니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누군가를 보살피는 그런 것에서 본인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카드예요.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여기 토성과 처녀자리, 자신의 생각을 너무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정해진 규칙 이런 걸 좀 잘 지켜야 한다면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또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스스로 힘들어질 수 있어요. 또 편집증 증세 같은 게 좀 보일 수 있는데 본인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겠죠. 상대방이 그런 걸 느끼는 거죠. 또 일을 할 때나 대인 관계에서 친구를 만나든 파트너와 어떤 사랑을 하더라도 너무 예민하게 행동을 한다는 것보다는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말을 하더라도 한 번 더 좀 생각을 하고 조심해서 하는 것이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겨울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신을 더 위해주는 사람인지 이제 막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가족적인 분위기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존중받기를 원하고요.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나 새로운 인간관계에서도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편안한 자리, 좀 믿음이 가야만이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좀 안정이 되는데, 위험한 투자나 위험한 투자 이런 것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면 좋고요. 부동산 중에서도 땅에 투자하고 땅에 투자하는 거, 그런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고, 본인이 어떤 건강관리에 신경을 쓴다면 소화기관, 위장 이런 부분에서 좀 피부 알러지 이런 거에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굉장히 신경이 좀 예민한 쪽으로 전체적으로 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연애운을 보면은 여기 에리스와 제미나이가 있지요. 이게 양자리, 쌍둥이 자리. 파트너가 있는 분들은 감정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파트너가 있는 분들이 욱하는 성격으로 화를 내거나 말실수,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다가는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은 작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을 하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노래를 부르거나 운동으로 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한테 화풀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다음 싱글인 분들은 파트너가 마음에 드는 경우라면 열정적인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요.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환심을 살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런 강한 성격으로 인하여 얼마 못 가서 본성을 들키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뭐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처음부터 좀 진실하게 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언행에 진실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운으로서 이제 처녀자리, 그리고 파이시스가 보이네요. 물고기 자리. 금전에 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더 나은 이익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리고 또 잘 믿지 않는 성격이긴 한데 새로운 일이라든지 투자, 그리고 어떤 부분에 이야기를 들으면 설득을 잘 당해요. 새로운 상품이나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그것에 끌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익은 있으나 금전에 대한 이익은 있으나 소비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래서 적당한 절제와 자기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금전운의 그 유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좀 나가는 것을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이나 사업적인 부분, 제미나이, 이제 쌍둥이 자리, 직장인이나 사업가들, 공통적으로 사람들과의 그 사회성이 좋아서 서로 소통하고 협조적으로 일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호기심이 많아서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도전, 개발,
발명 이런 것을 하게 되면서 좀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다만 그 손 아래 사람, 또 능력이 나보다 좀 낮은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손 위 사람이나 배울 점이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좀 경청을 하고 함께 어울린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으로는 캔서, 그 다음에 여기 물병자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개자리와 물병자리.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자신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패턴을 깨고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평탄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수 있어요.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후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거나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에 해당되는데, 고질적인 고민에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다른 하나는 희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의사항으로 자신의 선택에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궁수자리, 사수자리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12월 21일에서 1월 19일 염소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별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연애, 금전, 직업, 사업,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는 이 금성, 비너스와 사저자리, 이런 끌림이네요. 이 비너스는 끌림이 있지요. 리오는 아름답고 화려함, 이런 게 있습니다. 봄에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요. 이성과 다른 어떤 취미적인 것에, 이성이나 취미적인 것에 강한 끌림을 가지게 됩니다. 이럴 때 마치 봄바람이 난 사람 같은 마음으로 뭔가에 집중을 해서 새롭게 도전하고 싶거나 뭔가를 새로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좀 사치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외모도 괜찮아가지고 파트너가 없는 사람이라면 낭만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 만남이 순간 불타오를 수도 있고요. 파트너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좀 더 가족적인 이벤트 이런 거 화목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카드이고요. 그 다음 여름에는 목성과 개자리, 사람들하고 친밀감을 가지게 되는, 그리고 또 좋은 만남을 가지면 좋고, 또 지난날 어떤 실수나 어떤 아픔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평소에 잘 해서 외롭지 않고 즐거운 여름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층 더 성숙해지는 그런 삶으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 토성과 염소자리, 가을이 오면 파트너 중에 한 명이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여행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과 좀 떨어져서 지내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언행으로 헤어질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인내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신을 잘 통제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 관리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언행의 실수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겨울, 자, 태양 카드,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타인과 공감하면서 힘들었던 감정적인 부분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시기입니다. 재물이나 인간관계에서 우연한 행운도 따를 수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니면 무의미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나누어서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서로 나누는 그런 관계에서 즐거움이 2배가 될 수 있어요. 자연과 함께 또는 학문이나 취미로 인한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고요. 마음이 힘들 때 친해지는 그런 사이가 더 좋은 만남으로 오래 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연애 운은 양자리 그리고 라이브라 천칭 자리. 연애를 하더라도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나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말을 하게 되면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잦아질 수 있어요.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은 감정 상할 일이 생겨요. 그리고 조화롭게 친절하게 예의를 지켜야 할 것인데 그렇게 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서 자꾸 이렇게 금이 갈 수 있는 사이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싱글인 분들은 좀 도전적인 섹시함으로 적극적인 만남을 가져볼 수가 있는데 너무 강한 이미지를 보이면 또 마찬가지로 불화가 잦아질 수가 있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금전운에서 리오, 파이시스, 사자와 물고기 자리 있어요. 금전에 대한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비우고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오히려 복이 되어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욕심을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려놓으면 더 좋다는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힘들게 노력하는 금전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 놓은 결과일 수도 있고 귀인의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만일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더라도 정도를 걸으면 조급해하지 않는 그렇게 정도를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이나 사업적으로 본다면 캔서하고 토어스 이렇게 있어요. 이게 개자리, 황소자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또 차라리 직장 생활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본성을 뒤로하고 사회적인 얼굴로 대해야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약간의 갈등은 있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함을 보여준다면 무난하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길 것이라는 운입니다.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스콜피오하고 파이시스 이렇게 정갈자리, 물고기 자리가 있지요. 또 이제 너무 예민해지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좀 꿰뚫어 보려고 하는 습관,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정확하지 않거나 타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잘못하면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병 주고 약 주는 상황이 발생해서 파트너가 있는 상황이라면 의심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파트너를 속이게 되는 그런 마음이 발생을 하는데, 싱글인 사람들은 친구나 가족 간에 누구든
친구에게나 가족에게 누구에게든 그런 행동을 해서 감정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아니면은 너 어디 아프니? 아픈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그런 예민한 성격으로 인해서 타인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불편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될 수 있으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염소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칭자리, 정갈자리, 사수자리, 염소자리에 대한 2020년 새해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연애운에 대해서 좀 더 재미있게 한번 방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